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은 전세 임대차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하죠. 그죠? 자, 2년을 보장하는데 어제 누가 질문을 하던데 자기가 2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1년 만에 나오고 싶다. 나오고 싶으면은 얼마 이내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전 사이에 다른 말이 없으면은 묵시적인 갱신이 일어나죠. 그죠? 자, 1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에서는 임차인을 위한 평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의 손해나는 것은 계약이 무효죠. 그럼 1년 계약을 체결했다.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2년 살겠다. 2년 살 수도 있죠. 2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만에 나오겠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은 다른 말로 2년 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만에 나오겠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쓰고 가지고 있어야 되죠.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나오겠다 이건 안 돼요. 대신에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임차인 새로 구해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줄게 이래 합의가 될 수도 있죠. 그래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집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계약갱신 요구권 1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 하고 들어가면은 그 행사할 수 없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판례가 왜 그런 판례가 나는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1가구 2주택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세금이 비싸죠. 그리고 대도시 대부분의 경우는 조정구역으로 묶여졌죠. 조정구역으로 묶여졌고 1가구 2주택 되면은 세금이 굉장히 비싸죠. 양도세도 굉장히 비싸죠. 그죠? 최고 75%까지 나옵니다. 돈 벌어갖고 돈 다 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상가구 되면은 때로는 세금 내고 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은 전세 내려고 하겠습니까? 안 내려고 하겠습니까? 안 내려고 하겠죠. 안 내려고 한다는 말은 전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법 내용들 아니면은 중개법하고 관련된 사이드 부분을 조금 알아야지 전세할 때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거 하는 거 빨리 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아마 우리 학원에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RSA 과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RSA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 시작하는 그 단계로서 수업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중개업 하는데 좀 자신이 생깁니다. 맨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고 중개업을 하겠다. 어디에 사무소를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물건을 받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가 이런 건 모르죠. 자격증만 땄다는 말은 이제 유치원 졸업해가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긴 거예요. 참 어렵게 따지만은. 근데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못합니다. 그죠?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학원에서는 RSA 과정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중개업을 하는데 쉽게 하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전체가 여기 가서 받쳐가고 안 되고 여기 가서 받쳐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쉽게 시작하는 것을 근 6개월 1년 동안 헤매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걸 한번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진도를 조금 바꿔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쭉 넘어가서 좀 다른 것 153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보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래 있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두 개가 법이 나눠졌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인데 그 법을 없애버리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해가지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용의에 관한 법률 제일 끝에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허가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총 3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는 꼭 위에 올립니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법이 나눠졌다 그랬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기업공개사 없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절대 기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건 아니다. 이 두 개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기업공개사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이것도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신고하는 것, 허가 받는 것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똑같은 시군구청이에요.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옵니다. 시도지사가 언제 나오느냐면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를 제끼고 바로 국장에게 보고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거 할 때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장에 간다. 예, 그런 거 할 때 중간 다리로서 시도지사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나요.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신고 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똑같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허가 관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토지 거래 허가할 때 허가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토지 거래 허가해 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된다. 그 기간이 15일이죠. 그죠? 여기에도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특례 중에서 허가받았다. 똑같은 시군구청장이 해주는 거예요. 며칠 이내로 할까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에요? 30일 이내 해야 되죠. 여기에 원래는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일 때, 근데 지금은 추가돼가 공급 계약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급 계약은 부동산의 최초의 매매 계약을 공급 계약이라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으로 처리했을 때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외국인 특례규에서 신고하는 게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요 규정을 적용해라는 말이에요. 팔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팔 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취득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물론 외국 정부나 국제연합 또는 산하기구 전부 다 외국인 등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호주의를 택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약을 받으면은 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약을 준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약을 주는 나라가 남아메리카 공화국 있죠. 거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유색 인종들은 취득을 제한을 많이 합니다. 대만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약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약을 준다. 상호주의를 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핵심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하는데 신고도 누구에게 한다?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계약으로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외, 예를 들어서 상속, 판결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약 외죠, 그죠? 환매권의 행사, 이것도 계약 외입니다. 올해 추가된 게 신축, 정축, 개축, 이것도 정축도 계약 외로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계속 보유 신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적을 포기했다. 외국인 됐죠.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니까. 외국인이 됐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 계속 보유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60일이냐 6개월이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60일이냐 6개월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이건 틀릴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 보느냐면은 기업공개사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외국인이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팔아라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중개사무소를 통하겠죠, 그죠? 그럼 중개사무소에서는 당신이 계약으로 취득을 하면은 이거 신고해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알려주면은 알죠, 그죠? 자, 계약 외에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상속으로 취득하는데 우리나라 중개사무소에서 가가지고 당신 신고해야 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모른다는 말이에요. 계속 보유 신고, 국적 포기했죠. 국적 포기할 때 중개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창문 열라고 헤이 타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모르죠, 그죠? 그럼 계약으로 취득했다, 안다.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 모른다. 모르면 빨리 해야 됩니까? 조금 늦어도 좋습니까? 조금 늦어져도 다 60일, 6개월. 알면은 60일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일, 6개월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것도 계약이고, 이것도 계약이죠. 자, 계약으로 취득했어요. 계약 외도 있고, 계속 보유 신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계약이고, 이것도 계약이다. 그러면 원래는 60일 똑같았죠, 그죠? 똑같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60일입니다. 6개월 아니라는 것 중요하고 60일인데 여기에 30일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일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지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30일 안 바뀌었어요.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 외에는 6개월이죠. 계약에는 6개월, 계속 보유 신고 이것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때 제일 문제의 핵심이 60일이냐 6개월이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날로부터 하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계약일 때는 무슨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상속으로 취득했다. 언제 취득합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취득하죠. 그죠? 경매로 취득했다. 언제 취득한다?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경매로 취득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이나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다. 그럼 이 부분에서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이 된 날부터 이거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 외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절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라는 것. 요거 지문을 꼼꼼하게 안 보면은 눈에 안 보입니다. 계약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라는 것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럼 요 그림에 가가지고 이게 크게 나누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특례 규제, 토지 거래 허가 있죠, 그죠? 이걸 두 개로 나누면은 허가 받는 규정하고 신고하는 규정이 두 개로 나눠지죠. 허가가 까다롭다,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죠. 위반하면은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게 벌이 크다, 신고하는 규정을 위반한 게 벌이 크다. 허가 규정이 크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부분에서는 절대 형벌은 안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잠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올해 무조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금쟁이로 규정되어 있죠. 자, 개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요거 금쟁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금쟁이 안 들어가죠. 자, 그보다 중요한 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개업공개사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스토리를 만들면서 하세요. 자, 기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 1천이죠. 기업공개사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5개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표시 광고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 즉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말고 등록번호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가장 세부적인 내용도 다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자, 그리고 기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믿게 광고하지 마라. 거짓 광고, 과장 광고하지 마라. 그럼 이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것 요거 할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그죠? 국장이 해가지고 과태료 주는 거 얼마 이하로 했습니까? 500만 원 이하라 그랬죠. 그럼 이럴 때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어요.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전부 다 금쟁이로 들어가죠. 금쟁이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금쟁이 안 들어가는 거라 하더라도 하여튼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전부 다 3년에 3천 형벌의 대상이 돼요. 다른 말로 과태료 대상인 것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부당하는 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요거 3년에 3천이죠. 3년에 3천인데 요 말이 똑같은 말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도 금쟁이로 추가시켰어요. 더 구체적으로 추가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됐냐면은 거래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아니면은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이게 아까 부당하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당하는 게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형벌 3년에 3천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형벌 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태료 줍니다. 얼마 이하 과태료 할까요? 한쪽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것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하여튼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 그 다음에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신고니까 과태료죠. 과태료도 두 개 말고는, 두 개 중에 하나 말고는 안 나옵니다. 하나는 300만 원 이하, 하나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별도로 보지 말고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기업공개에서 있다고 봐야 되죠. 알죠. 계약 외로 취득했다. 모르죠. 그러면은 몰라서 안 했다. 아니면 알고도 안 했다. 어느 게 버리크해야 되겠습니까? 몰라서 안 했다. 버리크해야 되죠. 몰라서 안 한 것 100만 원 할까요? 300만 원 할까요? 300만 원 이하, 이건 몰라서 안 했으니까 사야 되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몰라서 안 했으니까 좀 봐줘야 되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으로 취득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 안 했다. 알면서도 안 했죠. 버리크해야 되죠.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00만 원, 300만 원 구분하시고, 자, 이 계약으로 취득한 요 내용을 어떻게 지문에 한번 나왔냐면은, 자, 외국인이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 안 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온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은 우리가 형벌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있죠.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물론 다른 법에서는 징역만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 규정을 하면 지금은 간통죄가 없죠.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는 벌금은 없었고 무조건 징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이런 말 없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벌금에 처한다. 무조건 틀렸죠.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죠. 그죠? 자, 요게 외국인 특례 규정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문제의 핵심이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계약으로 부동산 등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봅시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원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럴 때는 외국인 특례기에서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증여로 취득했어요. 증여로 취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증여 신고 안 하죠. 증여로 취득했다. 외국인이 증여로 취득했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하는 거니까. 이건 오로지 매매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취득하는 거니까 증여도 신고하죠. 그죠? 증여로 취득했다. 60일 이내 신고한다. 6개월 이내 신고한다. 문제는 뭐냐면은 증여가 계약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해야죠. 매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매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내 이거 니한테 줄게. 니한테 팔게. 니한테 돈 얼마도. 이게 매매죠. 증여는 이거 당신한테 공짜로 줄게. 한쪽에서는 오케이 땡큐. 이게 증여죠. 증여도 계약이죠. 그죠? 계약이니까 며칠 이내? 60일 이내. 증여 넘어 자꾸 6개월 이내 신고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증여도 60일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지만은 외국인 특례교에서 신고해야 되죠. 상속으로 취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외국인 특례교에서 상속으로 취득했다 신고하죠. 그러면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매매로 취득을 했다. 매매로 취득한다고 신고관청, 시군구청에 신고하러 가면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합니다. 외국인 특례교에서 신고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라 그래요. 요거 신고하러 가면 이거 해라 한다. 그럼 이거 하면 이거 별도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특례교에서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등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얼마 이내 신고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파는 경우도 있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사는 경우다 외국인 특례교에서 신고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취득할 때, 파는 경우다 하는 말은 외국인 특례교에서 신고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취득할 때만이에요. 그러면은 판다는 말은 요거 신고해야 되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 외국인이 계약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요거 신고하려면은 요거 신고해라 그러죠.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내.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 계약으로는 매매 계약으로 할 때는 요걸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60일 아니고 30일로 봐야 돼요. 자, 하여튼 요거 하면은 요거 안 해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별도로 신고를 했다. 외국인 특례교에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특례교에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가 규정이 하나 더 있었죠. 자, 허가가 까다롭다.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죠. 그럼 신고를 시군구청에 한다면은 허가는 시군구청에 받는 게 맞습니까? 시도지사에게 받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외국인 특례교에서는 시도에서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허가 대상은 첫 번째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4개가 있어요. 자, 워낙 신고하는 것만 문제가 나왔으면 계속 나왔으니까 이게 너무 식상하니까 다음 중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2번 나왔어요. 허가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허가 대상이죠. 그죠? 자연환경보전지역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허가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전통사찰이라고 문화재 보호규라는 법이 없죠. 그건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받는다. 하기 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은 무효면서 요거는 허가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형벌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아까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외국인 특례주에서 허가 시군구청장에 허가 받죠. 토지거래 허가도 시군구청장에 받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또 시군구청이 허가를 받았어요. 똑같은 시군구청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특례기에서 허가 받았다. 여기에서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질문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 별로 중요한 건 또 아닌데, 신고받거나 허가받은 시군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뭐가 헷갈릴 수 있느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조치를 요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시군구청장 이상한 거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거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 내용하고 외국인 특례경에서 위에 올라가는 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은 위에 보고를 할 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보고하는 것은 똑같은 시기라면은 매월 하면은 안에 내용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죠.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랫동안 조사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교에서는 신고받거나 허가받은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로 합니다.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외국인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위에 제출한다. 그래만 보시면 되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 문제인데, 이거 한 문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신고하는 게 핵심이다 그랬죠. 평소에 제가 수업하면은 조금 늦게 마치죠. 그런데 항상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도 뭐가 남았습니까? 복습은 남았죠. 그죠? 여기까지 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이리 좋아할 리가. 자, 오늘 제일 처음에 수수료이죠. 그죠? 자, 수수료 한마디로 도장 찍어서 받을 때 도장값이다. 그럼 도장 찍어서 받을 때 돈 내는 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죠. 도장 찍어서 받는 거 아닌 것은 수수료 내는 게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도장 찍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시험 치가지고 합격했다 최초로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규정은 없습니다. 지정 신청할 때도 수수료 규정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수수료가 얼마 낸다는 걸 모르죠. 모르니까 시험 범위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데 예외가 2개가 있다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시험 응시하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것을 누구에 위탁했을 때, 그럴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했죠. 감독상 명령,
협회에서는 오로지 국장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 문제가 나올 거는 거기는 없습니다. 자,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행정처분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중에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는 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행정 처분할 때 청문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하지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죠. 자,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세 주는 행정처분이고 업무 정지도 마찬가지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시도지사인데 어떤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물론 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교부한 시도지사가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속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고 지정 취소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줄 수 있죠.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죠. 그죠?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틀렸습니다. 무조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거꾸로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죠.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 있죠.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주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그 중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말고는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원래 내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증 반납하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합니다.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하는 거는 공무원이 내주는 게 7일이니까 반납하는 것도 날짜 똑같이 해라 그랬죠. 그죠? 대신에 우리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 교부합니까? 1개월 이내 교부한다 그러죠. 자격증을 1개월 이내 교부하니까 자격증을 1개월 이내 반납한다. 그래 연결하지 마세요. 등록과 관련돼 갖고 7일 이내 반납하죠.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반납하는데 자격증은 누구에게 반납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밖에 없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주게 되면은 원래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다. 그게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것보다 위에 보고하는 걸 더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자격 취소 주게 되면은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럼 여기서 자격 정지는 자격증 반납 안 하죠. 자격 정지는 위에 보고하는 규정도 없죠. 요거 자주 나와요. 위에 보고 반납하는 거하고 보고하는 것은 자격 취소만이죠. 그죠? 자, 등록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업무 정지 개별적으로 보시고 그 여러분들 서면서 외우세요. 서면서 외우면서 외워가지고 끝내지 말고 자기가 여기에 뭐다 그러면은 다른 지문을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이중 소속했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이 소조죠.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뭐라 할까요? 인.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게재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아니면은 거래 이래 나오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안 했다. 뭐라고 할까요? 전 이러면 되죠. 그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첫 글자 뭐라 할까요? 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첫 글자를 만드세요. 그 만드는 게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는 외운 이거는 함정 안 줍니다. 헷갈리게 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거 외우면 여기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사람은 자주 들어봤어요. 자, 업무정지에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시효제도 우리 법에 딱 하나 있다 그랬죠.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록취소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 승계되죠. 몇 년 동안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된다. 요 지문이 너무 앞에서부터 보지 말고 뒤에서부터 보세요. 1년간 승계된다.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폐업한 날로부터 1년 아니죠.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 아니고 무슨 날로부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는 거 아니죠. 업무 정지나 과태료가 1년간 승계됩니다. 등록 취소도 행정 처분인데 등록 취소가 1년간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행정 처분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준다. 원래 결격사유다 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죠. 3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하는데 폐업을 3년 했다. 스스로 3년 안 했으면은 또 등록 취소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폐업 기간에 몇 년 초과하면은 등록 취소 못 준다. 3년. 폐업 기간에 몇 년 초과하면은 업무 정지 못 준다. 1년. 이러죠. 자, 시도지사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 주죠. 자격 취소됐을 때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럼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알죠. 그 과태료도 교부한 시도지사 준다.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통치면 되는데 우리 법에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딱 한 명 나온다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주죠.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완료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랬죠. 그거 할 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어떤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된다? 자기 위에 있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형벌했죠. 그죠? 자, 형벌 3년에 3천, 1년에 1천 요래 있는데 1년에 1천이니까 문제가 잘 나오겠죠. 그 중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이중으로 세 번, 임시 정보 공개를 이중으로 세 번 하면은 비급의 대표명이다. 무조건 나오는 게 이중으로 하는 것.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여 양도했다.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했다. 1년에 1천이죠. 비밀 준수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정보공개, 거래정보사업자가 기업공개사 관련되는 것 요거 말고는 1년 1천에서 다 자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과태료.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는 무조건 국장이 주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준다 아니면 국장이 준다. 과태료 무조건 얼마야?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격하고 관련된 과태료 시도지사가 주죠. 기업공개사 주는 과태료 등록가치에 주는데 이거는 100만 원 이하가 원칙인데 500만 원 이하만 별도로 보세요. 물론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 무조건 500만 원 이하 있고 기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 물론 소속공개사도 마찬가지고 기업공개사가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누가 준다? 실시권자인 시도지사가. 기업공개사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즉 미끼 광고, 구직 광고, 과장 광고했다.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의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준다. 자,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보다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문둥표, 휴게사, 보호자 이래가지고 중간에 쉬어가는 글자 휴 얼마짜리예요? 20만 원. 앞에 문둥표 얼마? 50. 나머지 30. 근데 여기 보세요. 문둥표 3개밖에 없죠. 휴, 개사, 보호자 4개죠. 그러면은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3개짜리에 많이 주고 4개짜리에 작게 줘야지 시소가 그대로 있겠죠. 큰 거에 많이 주고 작은 거에 작게 주면은 내리 않습니다. 그죠? 문둥표 50, 휴 20, 나머지 30. 자, 이것도 문둥표 휴게사 보까지는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가청이 부과하고 자격증 7년 반납 안 했다.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업무정지나 또는
자격 정지,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국토교통부로 영으로 정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들어가지고 외국인 특례 규정 먼저 했죠. 그죠? 자,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물론 외국 정부나 산하기구, 국제연합 전부 다 외국인 등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고하는 규정도 있고 허가 규정도 있죠. 그죠? 자, 신고할 때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3개 있다 그랬어요. 계약으로 취득했다. 계약 외로 취득했다. 계속 보유 신고했다. 어느 게 기획공개사가 있습니까? 계약으로 취득했다. 기획공개사 있으니까 알죠. 알려주니까 아니까 60일이죠. 요거 30일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알면서도 위반했다. 벌이 커야 되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로 취득했다. 이럴 때는 취득일로부터 모르니까 6개월. 위반하면 몰라서 위반했다. 벌이 좀 싸게 해줘야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국적 포기했다. 모르니까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모르니까 벌이 싸야 되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특례구에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허가 대상. 물론 허가도 시군구청장에 받죠. 그죠? 허가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4개가 있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해치한다.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헷갈리면 토지거래 허가 부분 똑같이 보시면 돼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허가받거나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시도의사에 제출한다. 매월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분기별, 즉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근데 토지 다음 주에 하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오늘은 사실 시간도 조금 그랬지만은 다음 주로 미루는 이유가 있었어요.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하죠. 임대차 신고하는 게 가면 갈수록 시험 범위가 공부해야 되니까 작아져야 되는데, 6월 1일부터 신고하니까 신고하는 부분에 시행령, 시행규칙 쫙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거를 추가한다고 제가 6월 1일 되자마자 메일을 보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 없으니까 보고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딴 데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 주에 일부러 미루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잠깐만 보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에 되죠. 임대차도 30일 이내에 돼요. 원래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원래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누가 신고한다? 기업공개사 신고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기업공개사 안 들어갑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 여기는 기업공개사 안 들어가요. 의무자 아닙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기업공개사 신고할 수밖에 없지만은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임대차 신고는 기업공개사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법 추가된 거 프린트 내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